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홍 MC 방송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제 거 대사 좀 해주세요. 아니 시작했다고요 방송이. 제 거 대사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바빠요.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마트 중독의 위험성, 무서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연출 상황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뭔가를 드실 때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전부 다 아마 이러고 그냥 식사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수 학단장님 어떠세요? 공감 가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 명절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말이죠. 명절이 되면은 따뜻하다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할머니 무릎베개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 진짜 그 시절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너튜브이자 스마트폰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래요? 공감하시죠? 혹시? 공감하냐고요? 저한테요? 네. 아니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되게 단장님 굉장히 옛날 사람이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아주 살짝 공감은 가긴 합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요 어렸을 때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막 호랑이 연기도 하셨다가 무서운 도깨비 연기도 하셨다가 선녀 연기도 하셨다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도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 차려지 말고 와. 너희 음식 너 해 차려지 말고 와. 항상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지효 씨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요즘도 그런 할머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돌면서 아이들 마음에 이야기 씨앗을 콕콕콕 심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인상부터 푸근해 보이십니다. 오늘 네. 이야기 보따리 많이 풀어놓고 가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숙 이야기 할머니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흥, 할멈 잡아먹으러 왔지. 안녕하세요. 12년 차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이정숙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기대됩니다. 자, 김인선 우리 이야기 할머니. 이 나무가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들면 사람들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5년차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선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도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귀자 이야기 할머니.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전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2년차 김귀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이거 밴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쫑긋, 눈은 반짝. 예. 귀는 쫑긋, 눈은 반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류영희 이야기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여보, 내가 보이시오. 네, 3년차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전북 무주의 유일한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출연자분들이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인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은 맞거든요. 예, 아름다운은 맞는데
할머니들이 안 나오셨어요. 어디 지금 문 밖에 계신 건가? 네. 다들 누님이 나와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류영희 누님? 누님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손주가 없는 65년생이고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할머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엔 다소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 소리가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음악 소리 같아요. 네. 뭐 활동하시는 이름이 이야기 할머니니까 저희가 다 그냥 통일해서 오늘은 이야기 할머니로 불러드릴게요. 근데 김 기자 할머니 처음 인사도 물론 독특했지만 다들 이렇게 배꼽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계시네요. 네. 인사법이 참 독특했어요. 네. 네. 저희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배꼽손 인사 이렇게 합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정감 있고 저도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건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이정숙 할머니?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무릎팍 교육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옛날 이야기와 소년 미담을 들려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식 명칭은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인데 저희는 그냥 이야기 할머니라고 그렇게 편히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성분, 여자만 되는 것 같고요. 나이 제한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김 기자 이야기 할머니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만 56세부터 7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0년씩 했는데요. 지금은 지원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인지 5년 활동할 수 있고요. 또 평가 점수를 받아서 3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나이와 성별이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렇게 되는 뭐 이야기 할머니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야기 할머니 경쟁률이 7대1 정도는 돼요. 세다. 네. 그리고 서류 접수하고 면접 보고 그리고 6개월 정도 교육받고요. 네, 그리고 워크숍까지 그런 기간을 거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왜? 예, 보통 정년 퇴직 후에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기 할머니는 다른 일보다도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력이고 저는 이야기를 할머니를 하면서 손주가 셋이 있는데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면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인기 만점인 할머니랍니다. 진짜 인기 만점이시겠어요. 아니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나이로 치면은 이제 그 애들을 많이 낳고 좀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 이쁜 아이들과 맨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호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아우,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5살, 6살 아이들은 정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할머니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지 손가락을 보면서 막 따라가고요. 눈동자가 촉촉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열심히 듣고 또 할머니가 하는 것은 뭐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할머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깔을 입었는지 너무 좋아하고요. 또 이야기가 끝나면요. 이제 마치는 노래가 끝나기도 무섭게 아이들이 무릎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제가 앉아 있으라고 하고 하나씩 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와서 뽀뽀하고 부리고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 오늘 옷도 예뻐요. 할머니 옷 냄새도 좋아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딱 나서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나고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렇죠. 제가 오히려 아이들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네. 예전에는 할머니를 그려봐 그러면 꼭 비녀 꽂은 한복 입고 하얀 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귀걸이 찬 할머니, 아. 예, 단발머리 할머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저희 그 출연자 중에도 네. 참 키는 커요. 네. 근데 일단은 말 안 듣기는 1등입니다. 예, 떼쓰기도 1등이고 이원준 어린이 벌써부터 발동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심술이 났어요? 김 기자 할머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이야기 틀어요. 초콜릿이랑 젤리 사주세요. 나 이야기 안 들을 거예요. 이야기 싫어요. 초콜릿이랑 젤리 사주세요. 김 기자 할머니. 우리 원준이 친구 화가 많이 났네요. 원준이 친구 초콜릿이랑 젤리는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랑 함께 먹을까요? 들어요. 저 지금 장가루 났단 말이에요. 초콜릿이랑 빨리 젤리 사주세요. 자,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원준이 친구, 아우 사랑 예뻐요. 집에서 엄마 아빠도 안 도와주는데 무슨 할머니를 도와줘요. 빨리 초콜릿이랑 아우 현기증 난다. 아우 진짜 이렇게 현기증 나네. 아니 설마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없죠, 할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당황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그런 친구들은 정말 없어요. 자, 그리고 류영희 할머니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예, 아주 심하게는 아닌데 좀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원준이 친구 점수 몇 점 받을지 우리 기대해보자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끝나고 나서 할머니 저 몇 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원준이 오늘 100점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도 더 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네, 그래요. 책 읽는 할머니 계시고 이렇게 꿈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력 12년 차를 자랑하는 이정숙 할머니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어쩌다가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울산바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울산바위 옛날 멀고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신수염이 길고 멋진 산신령이 금강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산신령은 금강산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오래도록 돌을 닦았으니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군. 울창한 나무 사이에 우뚝 솟은 바위 붕우리를 12,000개쯤 만들면 더 멋진 산이 될 거야. 그런데 12,000개의 붕우리를 산신령이 혼자서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산신령은 방방곡곡에 들릴 만큼 크게 말했어요. 금강산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바위들은 당장 금강산으로 모여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바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금강산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한라산 바위들도 허겁지겁 바다를 건넜지요. 그런데 울산에 있던 큰 바위는 느릿느릿 길을 떠났어요. 울산바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쉬어 가야겠다. 이튿날 날이 밝자 울산바위는 서둘러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서두르자, 서둘러. 그런데 산신령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금강산으로 오고 있는 바위들은 들어라. 금강산에 12,000개의 봉우리를 모두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바위는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이럴 수가. 아유, 진작 서둘러서 갈걸.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힘들게 겨우 왔는데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기도 힘든 일인데 그냥 여기서 살까? 설악산도 내가 있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한참을 생각하던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원래 울산에 있던 멋진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게 된 거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네.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얘기 듣는 순간 저희도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생각에 상상을 불어넣는 그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우리 이지우 어린이도 집중을 잘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네, 뭔가 굉장히 생생하게 제가 설악산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근데 전 처음부터 놀란 게 근데 동화책을 읽지 않으시고 외워서 하시네요. 예, 저희 이야기 할머니들은 책을 전부 외워서 해요. 오늘은 지금 짧게 했지만 원래는 A4 3장 정도를 매주 외운답니다. 저렇게 다 외워서 하려면 그 암기 능력이 굉장히 정말 좋아야 되겠어요. 그럼 각자만의 그 암기하는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외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맨발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리고 눈으로 읽고 또 소리내어 읽고 문단을 나누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진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저로서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맨발 걷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게 네. 말이죠. 12년 차 경력을 자랑하시는데 예, 그래도 실수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실수한 적 있죠. 네. 이번 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다음 주 이야기를 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주 진땀이 났죠. 그런데 얼른 그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할머니도 실수해요 하면서 바로 수정해서 그 주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정숙 할머니만 실수를 하는 건 아니래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기자 할머니는 어떤 실수, 어떻게? 네,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제가 월화수 활동을 하는데 월화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다가 이게 암기를 외우기는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우리 연구원님이 그날따라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정신없는 도깨비였답니다. 아이고. 근데 다 외웠는데도 정신없는 도깨비처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뒤에 부분을 앞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렇게까지 긴장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 부분에. 그럼 우리 김 기자 할머니만의 이야기를 안 잊어버리는 그 비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천변을 걸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한 3부, 4부 정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분은 가방 속에, 한 분은 자동차 안에, 한 분은 주방의 붙박이장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저는 이제
한 3-4번씩 읽어와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이야기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직접 하는 것처럼 구현을 하는 것처럼 중심 인물 그 대화체, 해설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 3일 정도면은 외워지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다. 3일 만에 굉장히 집중력도 좋으시고 들어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외우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인선 이야기 할머니의 어떤 노하우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종이책을 몇 번 읽어요. 그런 다음에 강사 교육용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동영상을 보고 사실은 강사님 많이 따라서 하다 보면 많이 외워져요. 그리고 특별히 문맥이나 그 접속사가 안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앞말만 따서 다다다다다 몇 번 반복하면 그것이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녹음해서 또 걸으면서 듣기도 하고 너무나 그 바쁜 때는 자기 전에도 한번 듣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어요. 네. 자기 전까지 중얼중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 옆에 계신 남편분이 좀 당황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의 그 반응은 좀 어때요? 남편은 제가 연습하는 거 좋아해요. 보통 얘기할 때는 좀 낭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물들을 성격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낭낭해져요. 그러면 제가 연습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픽 웃어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암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줄 때는 연기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이 몰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 어흥인데 고양이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안 그래요, 우리 유영희 할머니? 네. 저희가 그 받는 교재가 이게 구어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문어체 형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약간 좀 불편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걸 또 들렸을 때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반복해서 연구하고 또 조금씩 바꿔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과는 아주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좀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위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때하고는 좀 틀려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위인전이 뭐 어떤 필수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놀랬던 게 충무공 이순신을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장군이 된 것처럼 돌도커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딱 집중을 해서 그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돌격하라! 돌격!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도 연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기할 때 꿀팁 같은 거 혹시 이정숙 할머니 알려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인형극이나 구연동화하고는 저희 이야기는 좀 달라요. 너무나 연기를 심하게 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사와 해설을 고저장단 또 리듬감 있게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발음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한 분씩 캐릭터 연기를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따라서 해보는 그럴까요? 걸로 한번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할머니가 네. 산신령 연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금강산으로 오고 있는 바위들은 들어라. 그렇게. 자, 이거. 네, 좀 짧아요. 대사는 짧아요. 자,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누가 봐도 산신령. 네. 악단장님, 네, 부탁드릴까요? 금강산으로 오고 있는 바위들은 들어라. 너무 잘하셨어요. 울림까지. 잘하시네요. 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인선 할머니. 김인선 할머니는 호랑이 연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배가 고프니 널 잡아먹겠다. 자, 원준 네, 씨가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배가 고프니 너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서열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99번째 정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열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배 놓고 배가 고프니 너 잡아먹겠다. 때리지 마. 99번째 서열. 네, 호랑이입니다. 지금 채점 중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김구지 할머니. 김구지 할머니는 네. 곱다니. 곱다니. 이야기 나온 곱다니 역할. 예. 할머니 오늘 또 떡 많이 팔고 올게요. 아우, 이건 누가 봐도 지우. 할머니 오늘도 떡 많이 팔고 올게요. 이미 센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나? 너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가능하세요? 그러게요. 할머니 떡 많이 팔고 오세요. 할머니 떡 많이 팔고 오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다 되네. 다 돼요, 다 돼요. 2점만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되네. 자, 마지막 류영희 할머니는 도깨비 연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나 돈 서프만 꽂으시오. 오, 도깨비는 딱이죠, 뭐. 홍임 씨죠. 아, 제가 알아요? 네. 아, 근데 도깨비라고 하면 원래 좀 무서우니까. 가진 돈 다 내놓거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보시오. 나 돈 4푼만 거주시오. 이렇게 피었어.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류영희 할머니,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정신없는 도깨비인데요. 이 도깨비는 깜빡깜빡 뭐든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에게 돈 서푼을 빌려가요. 네. 그런데 이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을 갚는 거예요. 자기가 갚은 걸 잊어버리고. 네. 착하네. 착한지 살짝 모자란지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래요. 그럼 정신없는 도깨비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돈도 없고 땅도 없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이 농부가 이웃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 서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막 접어드는데 도깨비가 톡 나타났어요. 여보시오, 너 돈 서푼만 꺼주시오.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에이,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 거 다 아는데. 도깨비는 농부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는 할 수 없이 돈 서푼을 도깨비에게 건너줬어요. 도깨비는 이 돈을 받고 아주 연기처럼 싹 사라져버렸죠. 다음 날도 농부는 일을 하고 얻어온 음식으로 저녁을 겨우 먹고 있었어요. 그때 도깨비가 또 툭 나타났어요. 여보쇼, 어제 빌린 돈 갚으러 왔어? 예써? 여기 있어 돈 서푼. 오, 그러더니 휙 가버렸어요. 오, 도깨비가 약속은 잘 지키네. 돈을 돌려받은 농부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도 일을 마치고 어슬렁어슬렁 오는데 도깨비가 또 나타난 거예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 아니, 돈은 어제 갚지 않았어. 에? 돈을 갚았다고? 내가? 언제? 그러더니 농부가 받지 않겠다고 해도 돈 서푼을 휙 던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도깨비가 뭐든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자기가 돈 빌린 거는 안 잊어버리고 갚은 것만 잊어버리네. 그런데 이 도깨비가 그날부터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가 가도 매일매일 와서 돈 서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오호, 내가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빌려줬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졌네? 농부는 신이 나서 그걸로 집도 새로 짓고 땅도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도깨비가 매일매일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난 돈도 더 싫다. 어떻게 하면 도깨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도깨비가 또 돈 서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농부는 아주 좋은 깨가 떠올랐어요. 도깨비님, 제발 이제 돈을 그만 가져오세요. 저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워요. 응? 돈이 무섭다고?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돈이 무서워요. 그런데 도깨비님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나는 말피. 말피 무서워.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다음날 농부는 마당에 말피를 쫙 뿌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안 오겠지? 맞아요. 그리고는 도깨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도깨비가 또 나타났어요. 이 나쁜 농부야! 내가 싫어하는 말피를 뿌려놓다니 이 나쁜 농부. 그 소리를 듣고 농부가 나왔어요. 그랬지. 이 농부야, 네가 무서워하는 돈 받아라. 그리고 돈을 한 자루 마당에다 쏟아놓고 가버렸어요. 세상에. 무서운 돈이다. 돈. 아이고 무서워. 그래요. 이렇게 농부가 꾀를 부린 덕분에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예요. 도깨비 만나고 싶다. 도깨비 만나고 싶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옛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와중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는 이야기 할머니 네 분과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네, 있습니다. 정말 빨려든다라는 느낌을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책 속의 이야기 말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할머니가 되셨는지 뭐 지인 추천이에요? 아니면 어디 인터넷 참고예요? 방송을 참고해서 보셔서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한 5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는 제가 할머니가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라는 말이 조금 어색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좀 다른 일로 좀 바빴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23년도 하면 1월 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야기 할머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국국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마침 전날에 모집 공고가 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뭐 기대를 품고 막 제가 서류를 뽑아서 이제 서류 보내고 또 합격해서 또 면접 또 통과해서 저희 때도 7대 1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2년 차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예,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낭낭하네 예쁘시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 노래 실력이 굉장히 기대가 돼가지고 한 소절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오전이라 조금 좀 이해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그리운 금강산 야, 어려운 노래인데. 하겠습니다. 네. 누구의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 이천봉 말은 없어도 와, 진짜 와. 목소리가 진짜 꾀꼬리 같으시고. 저런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호감이 있게 또 들릴까. 맞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네. 곰티제 호랑이입니다. 곰티제 호랑이. 네. 할머니가 만든 떡을 장에 내다 파는데 곰티제를 넘게 됐어요. 곱다니가 곰티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입속에 박힌 가시를 빼주게 되고 또 호랑이는 위험에 처한 곱다니를 구해주어서 둘이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자, 곰티지의 호랑이 들어보겠습니다. 곰티제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곱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곱단이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지요. 할머니, 오늘 또 떡 많이 팔고 올게요. 에이구, 어린 내가 고생이구나. 산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곱단이는 할머니가 만든 떡을 장터에 내다 팔아 살림을 도왔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도 항상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특별히 집에서 장으로 오갈 때는 곰티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곱단아, 어두워지기 전에 곰티제를 넘어야 한다. 밤이 되면 고개에 무서운 늑대랑 호랑이가 나타난다는구나. 할머니는 항상 혼자 산길을 오가는 곱다니가 걱정이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달님과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서 대나처럼 환한거려. 무서우면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르면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떡이 늦게 팔려서 곱다니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곰티제를 넘게 되었어요. 곱다니는 무서워서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빨리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뭔가가 점점 다가왔어요. 곱다니는 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걸어갔지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어머니! 바로 앞에 큰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를 어쩌지? 곱다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어요. 아, 호랑이한테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곱다니는 벌벌 떨며 두 눈을 꼭 감았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호랑이는 곱다니를 덮치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곱다니가 살그머니 눈을 떠보았어요. 응? 호랑이가 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빨려 들어가는 뭔가가 있네요. 진짜. 진짜. 근데 맞아요. 호랑이도 잘못했네. 그렇게 된 상황이면 네. 얘기를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줬으면 금방 곱단이가 알아들었을 그러네, 텐데 곱단이와 호랑이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참 잘 들어봤습니다. 지효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곱다이도 손에 땀이 많이 났어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네, 익산에서 오신 김인선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가 되셨을까요?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주 귀한 손주들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귀한 손주들을 어떻게 만날까,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이야기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흘려버렸거든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막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이야기 할머니 모집 광고가 떴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3편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애웠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가는 날 익산역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할머니 면접 보러 가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시면서 자기가 이야기 준비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하고 달랐어요. 어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작년도 거.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프린트를 그 3편을 다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을 얻어서 가는 도중, 면접 보는 그 도중 애워가지고 아. 합격했어요. 이야기 할머니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활동하기 전과 후 혹시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 가장 뭐 이런 게 좀 좋아졌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상어가 단순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 구어체로 굳혀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표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단어도 그렇고 표준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조금 이렇게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현인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도 낮아지고 그래서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유익이에요. 오늘 혹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요건 내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떡을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집에서 백일떡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양보를 안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바람떡 그리고 또 꿀떡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얘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요건 내 떡 들어보시죠. 요건 내 떡. 옛날에 떡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영감, 초록색 나뭇잎을 보니까 봄에 먹던 쑥떡이 생각나는구려. 할머니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저 하얀 구름은 어떻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 같지 않소? 달달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에구 말하니까 떡이 더 먹고 싶네 그려. 그때였어요. 옆집에 사는 돌쇠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계세요? 돌쇠 왔구먼. 그런데 웬일로 날 찾는가? 예, 우리 집 아기 씨가 100일이라 100일떡을 만들었어요. 돌쇠가 쟁반에 떡을 가득 담긴 쟁반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디 보자. 나쁜 기운 물러가라. 수수팥떡. 두루두루 조화롭게 지내라. 꿀떡. 귀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백설기까지. 할머니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떡 이름을 말했어요. 뭐라고? 떡이라고? 떡 소리에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떡 맛있게 드세요. 돌쇠가 돌아간 후 쟁반에 담긴 떡을 보니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욕심이 났어요. 할멈, 요 떡은 내 떡이니 건들지 마시게나. 아니, 영감도 참, 이게 어찌 당신 떡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내 떡이죠. 아까 돌쇠가 들어올 때 할머니 하고 불렀잖아요. 나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허허, 이 할멈 좀 봐.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지 않소. 돌쇠가 가면서 뭐라고 했소?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 떡이지. 요건 내 떡이고 말고. 서로 자기 떡이라고 우기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말 안 하기 내기예요. 시작! 하지만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고집이 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합은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영감 지독한 것 좀 봐. 이쯤에서 나에게 양보하면 내가 떡을 좀 나눠줄 텐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할멈 고집 센 것 좀 봐. 나이 많은 너한테 양보하면 좀 좋아. 할아버지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쿵! 그때 뒷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혹시 도둑? 감사합니다. 떡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떡 사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네, 그 느낌. 네. 네. 자, 이제 무주의 유일한 이야기 할머니라고 하셨죠? 유영희 할머니. 어떻게 이야기 할머니 접하게 되셨어요? 네. 우연히 이제 TV 뉴스를 슬쩍 지나가는데 이야기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뭐 실버 일자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가는 전화번호를 얼렁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홈페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때마침 딱 제 연령대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접수가 가능한 연령이 딱 제 나이 때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주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모아서 4명이서 지원을 하고 면접도 보고 저희가 광주까지 가서 봐야 돼서 무주에서 광주까지는 서울에서 광주 가는 것보다 멀어요. 그래서 그 전날 가서 숙소 잡아서 합숙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고 심사를 받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중도 포기하시고 저만 남아서 유일하게 지금 무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접 보고 고생해서 교육도 이렇게 받으시고 현재 지금 이야기 할머니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머, 나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할머니 소리를 듣기는 좀 그런 것 같은 나이인데 참 저도 처음에 가는 거는 어색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저희가 배운 대로 아이들하고 배꼽선 인사하고 이야기 노래 부르고 이야기 시작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한 아이가 확 일어나더니 딱 달려나와서 앉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나와서 안고 뽀뽀해주고 막 이러는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유치원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해주는 환호성. 그걸 딱 하면서 너무 잘한 일이구나 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도가
요즘 아이돌 못지 않대요. 진짜예요? 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머리를 잘라도 신랑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네, 머리 정말 미세하게 살짝 다듬기만 하고 가도 막 이러고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옷 특히 이제 저희 옷이 이렇게 핑크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핑크나 이렇게 붉은 계열 옷들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반응이 와요. 우와, 할머니 옷 너무 예뻐요. 막 이제 이러고 그다음에 와서 만져보고. 귀여워. 저희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게 뜨거운 그 눈빛을 받은 걸 느껴보겠어요. 할머니들 모셨지만 사실 할머니 같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야기 할머니들 모셨지만 이 가운데 이정숙 할머니는 시니어 모델을 하신다고. 우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시니어 코리아 대회라는 대회가 있다고 도전하라고 권유해 줬어요. 제가 안 오려고 하니까 직접 접수까지 해줬어요. 네. 어머, 너무 멋지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가게 됐는데 40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생각하니까 좀 독특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이력을 되살려서 멘트를 자기소개를 그렇게 멋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 응원해온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한복 퍼레이드 할 때 자기소개할 때 진 되실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게 진으로 뽑혔답니다. 네. 자,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TBS에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진 먹으셨던 그 우승 할 때 그 워킹과 자기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쭈루룽 쭈루룽 공기가 참 부드러워졌어. 엄마 새가 봄 소식을 알렸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봄날입니다. 참가번호 1번 이정숙입니다.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소년 미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웃들과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아침마당 전북 출연은 열심히 살아온 제게 주는 아주 멋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1번 이정숙 기억해 주세요. 아니 손주들도 정말 어머 우리 할머니 멋져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예, 평소에도 손주들이 항상 우리 할머니는 예쁜 할머니, 친절한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그래요, 호칭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칠순 잔치를 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하나같이 할머니가 자랑스럽고 존경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며느리도 함께 그런 편지를 써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멋지게 산 것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예. 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예, 저는 초등학교 수업도 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통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할머니 오는 걸 복도까지 나와서 기다리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또 이야기가 끝나면 같이
정리도 해주고 의자도 다 밀어넣어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날이 기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도 엄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괜히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마치고 나서 할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간식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할머니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서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위로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니 아이들이 어리지만 굉장히 속이 깊고 또 정도 많은 그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김 기자 이야기 할머님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좀 감동받은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유난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요. 틱틱거리면서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 그냥 뭐 다소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보통 아이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왔다고 이렇게 온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말은 다 잘하니까 그래서 더 이 아이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구나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제가 알아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제가 막 더 관심 표현을 해줬죠.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냥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누구는 할머니가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참 보고 싶겠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줬더니 아이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할머니를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방학을 마치고 이제 첫 수업을 마치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그렇게 부르더니 당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감 당근이에요. 할머니 선물이요. 그러면서 할머니 힘내세요. 그럼 그 당근을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도 잘 듣고 할머니한테 와서 뽀뽀도 해주고 할머니도 이제 안아주고 이 아이가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감동적인 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우리 유영이 이야기 할머니도 감동받은 순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네. 우리 그러니까 어떤 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데 가면 다소 세상을 좀 느리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보다만 막 손을 들고 대답을 하거나 근데 묻는 말에 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올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도 수업을 가요. 근데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누군지 알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의사소통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아이인데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벅차고 정말 내가 이 일은 진짜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요. 지금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김인선 할머니는 아이들 귀여웠던 순간을 좀 기억해 보신다면. 네, 새 학기가 되면 5세 반 아이들은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고개를 쏙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이가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할머니와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쏙 그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이야기 더 재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네. 너무나 귀여워요. 지금도. 동화책에 아이들이 가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 길을 밝혀주는 조명, 햇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화는 정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드리고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로 마무리되잖아요, 동화가. 예, 아침마당 전북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아, 나도 우리 손주, 손녀에게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2개 정도, 3개 정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야기 할머니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저는 몇 년 후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